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김성호입니다. 올해로 82세가 되었는데 아직도 현역으로 환자들을 보고 있죠. 지난 50여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도 먹고 고기도 많이 먹는데 왜 이럴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그러시죠. 건강해지려고 근육 키우려고 단백질을 열심히 섭취하시는데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단백질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아니면 고기를 많이 먹으면 힘이 날 텐데.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저도 젊은 의사였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았거든요. 단백질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조용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단백질을 많이 먹기만 하면 건강해질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라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말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만난 박철호 씨 얘기부터 들려드릴게요. 69살이신 분이었는데 정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헬스장 가시고 단백질 쉐이크도 하루에 2번씩 드시고 저녁엔 닭 가슴살이나 소고기를 꼭 드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힘이 없을까요? 하시면서 진료실에 오셨거든요. 얼굴이 많이 부어있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나 높아져 있었거든요.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박 씨, 혹시 술 많이 드세요?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끊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죠.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는지 말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120g이 넘게 드시고 계셨거든요. 보통 성인 남성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50에서 60g 정도인데 말이에요. 그럼 단백질이 문제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단백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마치 작은 그릇에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넘치는 것처럼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려면 간과 신장이 엄청 열심히 일해야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과도한 단백질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늙은 말에게 무거운 짐을 잔뜩 실어서 언덕을 오르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박철호 씨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좋은 마음으로 건강을 위해 단백질을 많이 드셨는데 오히려 간과 신장에 무리가 간 거죠.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식단을 조절하고 나니까 2달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세요? 많이 먹으면 많이 흡수된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비유를 해주셨어요. 단백질 흡수는 마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는 정해져 있다고 말이죠. 정말 명쾌한 설명이었어요. 실제로 우리 몸은 한 번에 20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만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그 이상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단백질은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서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죠. 이 과정에서 간과 신장에 엄청난 부담이 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간과 신장이 튼튼해서 좀 무리해도 괜찮았는데 60대가 넘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마치 젊을 때는 자전거로도 언덕을 잘 올라갔는데 나이 들어서는 같은 언덕이 힘들어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세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육량이 줄어들고 소화 흡수 능력도 떨어지니까 단백질이 더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잘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단백질은 마치 약과 같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지만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되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요즘 건강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에서 하루에 체중 1kg당 2g씩 먹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전부 건강한 운동선수들 기준이에요. 60대 이후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요. 이제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정민 할아버지 얘기인데요. 76세이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안쓰러우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시고 얼굴은 늘 창백하셨거든요. 선생님, 저 이제 정말 늙었나 봐요. 예전엔 그래도 농사일도 하고 그랬는데 하시면서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런데 식생활을 물어보니 문제가 보였어요. 며느리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소고기 600g씩 드시고 계란도 하루에 5개씩 드시고 계셨거든요. 할아버지 좋은 걸 많이 드시네요. 했더니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예상대로였어요. 간 수치도 높고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었죠. 몸이 단백질을 처리하느라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지금까지 드신 단백질 양을 절반으로 줄이되 대신 먹는 방법을 바꿔보실래요? 처음엔 의아해 하셨죠. 적게 먹으면 더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할아버지 몸을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원료를 너무 많이 넣어서 기계가 고장날 지경이에요. 원료를 적당히 넣고 대신 기계가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꿨냐면요. 먼저 하루 3끼로 단백질을 나눠서 드시게 했어요. 아침에는 계란 2개와 두부 한 모,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 저녁에는 닭고기나 소고기 100g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단백질만 따로 드시지 말고 채소와 함께 드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만 넣는 게 아니라 엔진 오일도 함께 넣어야 차가 잘 달리는 것처럼요. 특히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합성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걸 하나 더 추가했어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시라고 한 거죠. 할아버지, 공장도 정해진 시간에 돌아야 효율이 좋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더라고요. 한 달 후에 오셨는데 얼굴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3달 후엔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게 되셨고요. 6달 후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령을 들고 운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정말 신기해요. 적게 먹는데 오히려 힘이 더 생겼어요.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정민 할아버지가 왜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을까요? 바로 단백질 활용의 핵심 원리를 제대로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걸 단백질 4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소화력을 고려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소화효소도 부족해져요. 마치 오래된 믹서기로 딱딱한 얼음을 갈려고 하는 것과 같죠.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제대로 갈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먹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흡수력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한 번에 20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만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녁 한 끼에 고기를 200g씩 드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근육에 쓰이는 건 3분의 1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간과 신장에 부담만 주는 거죠. 제가 환자분들께 이런 비유를 자주 해드려요. 우리 몸을 작은 주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리사 한 명이 일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재료를 너무 많이 가져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주방은 엉망이 되고 요리사는 지쳐서 제대로 요리를 못 만들겠죠. 세 번째 원칙은 영양소 조합이에요. 단백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육을 만들려면 비타민 B6, 비타민 B12, 마그네슘, 아연 같은 영양소들이 함께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왜 고기만 먹으면 안 되고 채소와 함께 먹어야 하는 이유예요. 예를 들어 시금치나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엽산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는 과정을 도와줘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단백질의 소화를 돕고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만으로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없고 다른 악기들이 함께해야 하는 것처럼요. 네 번째는 시간 분배예요. 하루 종일 굶다가 저녁에만 몰아서 먹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몸의 근육 합성은 24시간 내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몇 시간 동안만 높았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이정민 할아버지 경우를 다시 보면 예전엔 저녁에만 소고기 600g을 드셨어요. 그러면 저녁 이후 4-5시간 동안은 단백질 수치가 높지만 그 다음날 오전까지는 거의 바닥 수준이었던 거죠. 하지만 3끼로 나눠서 드시니까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단백질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왜 적게 먹어도 더 효과가 좋은지 알 수 있어요. 마치 물을 줄 때도 한 번에 많이 주면 흘러넘치지만 조금씩 자주 주면 식물이 잘 흡수하는 것처럼요. 이번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어요. 최영숙 할머니 얘기인데요. 76세이셨어요. 따님이 효심이 깊으신 분이어서 어머니 건강을 위해 정말 많은 신경을 쓰셨거든요. 엄마, 나이 드시면서 근육이 빠진다니까 단백질 보충제 드세요. 하면서 비싼 단백질 파우더를 사다 드렸어요. 거기다 고기도 많이 드셔야 해요 하면서 매일 한우 등심, 돼지고기 안심을 준비해 드렸고요. 정말 따뜻한 딸 마음이었죠. 최영숙 할머니도 딸이 정성껏 해주는 음식이니까 억지로라도 다 드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걸 해줬는데 안 먹을 수는 없지 하시면서요. 하루에 단백질 보충제 2스쿱에 고기까지 합치면 단백질을 150g 가까이 드셨던 것 같아요. 처음 한두 달은 괜찮으셨어요. 그래, 좋은 걸 먹으니까 몸이 든든하네 하시면서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퉁퉁 붓고 얼굴도 많이 부어 있으시더라고요. 딸아, 요즘 자꾸 어지러워서 힘들어 하시니까 따님이 더 좋은 보충제를 사다 드렸어요. 엄마, 이건 더 비싼 거예요. 흡수도 잘 되고요. 그런데 오히려 증상은 더 심해졌죠. 결정적으로 따님이 놀란 건 어머니가 갑자기 건망증이 심해진 거였어요. 엄마, 아까 한 얘기 또 하세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혹시 치매인가 싶어서 저한테 모시고 오신 거였어요.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간 수치가 정상의 4배나 높아져 있었고 신장 기능도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혈중 암모니아 수치였어요. 정상보다 3배나 높았거든요. 선생님, 그게 뭔가요? 따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에요. 보통은 간에서 처리해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데 간이 지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따님 얼굴이 새파래지셨어요. 그럼 제가 어머니를 아프게 한 건가요? 하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좋은 마음으로 하신 일인데 결과가 이렇게 되다니요. 따님, 자책하지 마세요. 모르셨으니까요.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즉시 단백질 섭취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간과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시작했어요. 치료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일주일간은 거의 금식에 가깝게 하시면서 몸속 독소를 빼내는 작업부터 해야 했거든요. 그 다음 천천히 소량의 단백질부터 다시 시작했고요. 다행히 1달 반 정도 지나니까 붓기도 빠지고 어지럼증도 많이 나아지셨어요. 3달 후엔 기억력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고요. 하지만 따님은 지금도 그때 일을 후회하고 계세요. 여러분, 최영숙 할머니처럼 되기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경고 신호들이 있어요. 제가 50여 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정리한 단백질 독성의 조기 신호들입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단백질 섭취를 점검해 보셔야 해요. 첫 번째 신호는 아침 붓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뻣뻣하고 퉁퉁 부어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반지가 끼워지지 않거나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할 때 뻣뻣한 느낌이 든다면 신장이 단백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가 멍한 증상이에요. 요즘 머리가 안 돌아간다, 깜빡깜빡한다,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의심해 봐야 해요. 단백질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간에서 처리하면서 암모니아가 생기는데 이게 뇌로 올라가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세 번째 신호는 소변색 변화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거나 갈색을 띈다면 요주의예요. 이는 신장이 과도한 단백질 분해산물을 처리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거품이 많이 나는 소변이라면 단백뇨 가능성도 있으니까 즉시 검사 받으셔야 해요. 네 번째는 만성 피로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다,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간 기능을 점검해 보세요. 간이 단백질 해독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면 다른 기능들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마치 컴퓨터가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느라 전체적으로 느려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다섯 번째는 소화불량과 복부팽만입니다. 요즘 자꾸 체한다, 배에 가스가 찬다, 트림이 자주 나온다 이런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위와 장이 과도한 단백질 처리에 지쳐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죠. 여섯 번째는 혈압 상승이에요. 갑자기 혈압이 올라갔는데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신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체내 나트륨과 수분 조절이 잘 안 되면서 혈압이 오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체중 감소 없는 근육량 감소예요. 분명 단백질 많이 먹는데 왜 힘이 빠지지? 라고 느끼신다면 이는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오히려 과도한 단백질이 몸의 흡수 시스템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증상들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즉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간 수치, 신장 기능,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더 좋은 단백질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먹고 있는 단백질부터 점검해 봐야겠다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8장.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는 거죠. 제가 82년을 살면서 그리고 50여 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터득한 단백질을 약으로 바꾸는 3가지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아침 단백질의 힘을 활용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엔 간단히 드시고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데 이건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밤새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은 아침에 들어오는 영양소를 가장 열심히 흡수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요. 제가 매일 아침에 드시는 메뉴를 알려드릴게요. 계란 2개를 반숙으로 해서 드시고 두부 반 모 정도를 된장국에 넣어서 함께 드세요. 거기에 시금치나 미역 같은 녹색 채소를 꼭 함께 드시고요. 이렇게 하면 단백질 25g 정도가 되는데 아침 공복에 들어가니까 흡수율이 거의 90%에 달해요. 두 번째 전략은 보영양소 조합입니다. 단백질만 혼자 보내면 전장에 무기 없이 나가는 병사 같아요. 반드시 든든한 조력자들과 함께 보내야 해요. 비타민 B복합체, 비타민 C, 마그네슘, 아연 같은 영양소들이 바로 그 조력자들이죠.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기를 드실 때는 반드시 브로콜리, 당근, 피망 같은 색깔 있는 채소를 함께 드세요. 생선을 드실 때는 시금치, 깻잎, 상추를 함께 드시고요. 이런 채소들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가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택배기사가 물건을 정확한 주소로 배달해주는 것처럼요. 세 번째 전략은 시간 분산 섭취법입니다. 하루 3끼에 단백질을 골고루 나눠서 드시되 각 끼니마다 20에서 30g을 넘지 않게 하세요. 아침에 25g, 점심에 25g, 저녁에 25g 이렇게 하면 총 75g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매 끼니 사이에 최소 4시간은 간격을 두시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단백질을 완전히 처리하는데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너무 자주 드시면 앞서 들어간 단백질이 아직 처리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단백질이 또 들어와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단백질을 조절한 후에 붓기가 빠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소변색이 맑아진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82세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원칙들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많이 먹어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양보다는 질, 그리고 방법이 더 중요해진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건강은 나이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신다면 분명히 달라지실 수 있어요. 이정민 할아버지처럼 지팡이를 버리고 아령을 들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아니, 반드시 와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단백질을 약처럼 정성스럽게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고마워할 테니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